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친정 근처에서 사는 올케에게 결혼 축의금을 도둑맞았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난 만혼 부부였기 때문에 피로연과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서 제출과 웨딩 사진 촬영만 진행했다. 엄마로부터 날 예뻐했던 친척 어른들이 축의금을 모아 친정에 맡겨놨다는 연락을 받았다.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비춰라. 감사 인사는 하는 게 도리였기 때문에 어느 날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 축의금은 불단에 놔뒀으니까 합장하고 가져가. 나와 남편은 불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합장을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축의금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 축의금이 없던데? 그러자 응? 거기 있을 텐데? 하지만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도 축의금은 찾지 못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어디 갔지? 아침에만 해도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러던 중 마당에 있던 아빠가 뭔 일 있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상황을 설명한 후 여보, 축의금 못 봤어? 하고 물었지만 계속 마당에 있었던 아빠가 알 리가 없었다. 거실에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우리가 본 것은 한 손에 에코백을 든 채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는 올케의 모습이었다. 올케 가족의 차 안에는 3살 먹은 작은 조카가 타고 있었는데 조카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린 듯했다. 창문은 열리지 않고 조카는 땀에 흠뻑 젖은 꼴로 빽빽 울어대는데 설상가상으로 차는 한낮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 도로 출장 서비스 부를게! 남편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금 가면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1시간이나 방치되면 아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은 자명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연락하자! 남편이 말하자 경찰 부르면 노상에 주차한 거 들키잖아. 애가 차 안에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일이 커질 텐데 나 이 동네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올케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참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내자 제발 부르지 마. 올케가 질질 짜면서 자리가 개판이 됐다. 직사광선 밑에 차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내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고 말 것이다. 경찰이 바로 와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판단한 남편은 조수석 창문을 부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남편은 아빠가 집안에서 찾아온 쇠망치로 혼신의 힘을 다해 창문을 거듭 내리찍었다. 그러자 창문에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었다. 갇혀있던 조카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차 내부는 이미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였다.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조카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남편과 함께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신을 놓아버린 올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친정집에 두고 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올케가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인상을 쓰고 있지 뭔가. 기운을 되찾은 조카가 올케에게 애교를 부려도 안기는커녕 무시했다. 보다 못한 엄마가 조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올케가 갖고 있던 가방 안에서 친척들이 주고 간 축의금이 발견됐다고. 이게 왜 여기 있느냐고 추궁하자 자기가 훔쳤다고 자백했다. 오늘 어쩌다 조카를 데리고 놀러왔다가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차를 우리 집 앞에 세우고 마당에 있는 나무 덕에 거실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다. 차에서 내린 다음 창문이 잠겼다는 걸 올케는 눈치채지 못했다. 집안 동태를 살피고 몰래 현관으로 침입했다. 시골이라 평소에 문을 안 잠근다. 그렇게 해서 축의금을 훔쳤다. 침입한 것까진 좋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30분가량을 불단 위에 숨어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왔더니 이번엔 차 열쇠가 없었다. 당연히 차 문은 안 열리고 애는 안에서 빽빽 울어대고 밖에서 조카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했지만 공항에 빠진 3살 아이가 문을 열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러던 중 차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올케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조카는 이미 30분이 넘게 차 안에 갇혀 방치된 상태였다. 그래서 구출 당시 차 내부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던 것이었다. 창문을 깨서라도 구출하길 잘했다. 그리고 나랑 남편이 조카와 함께 병원에 있을 때 올케가 들고 있던 얇은 나일론 재질의 에코백 안에 축의금이 든 봉투가 훤히 비쳐 보였고 부모님의 신속한 구속 및
신문이 시작됐다. 때마침 우리가 조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발뺌하긴 글렀다고 생각했는지 올케는 결국 둘째가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 뭐예요. 입금 일자는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축의금을 좀 빌리려고 한 거예요. 절대로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도 많고 애도 없는 맞벌이 부부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빌려도 괜찮겠다 싶었죠.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자백했다. 그렇다고 말도 없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더니 안 그래도 언짢아 뵈던 얼굴이 오만상이 됐다. 귀여운 조카 유치원 보내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 속이 좁아도 유분수지. 신우는 어차피 애 낳지도 못하잖아. 축의금은 우리 애가 대신 써주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자동차 창문 수리비도 내놔. 그 상태로 어떻게 끌고 다녀? 수리비가 얼만지 알기나 해? 꼭 부쉈어야 했냐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댔다. 우리는 중간쯤부터 이해를 포기했다. 돈이 필요한데 준비를 못했으니 훔쳐야겠다는 건 어떻게 되먹은 사고방식인 거지? 그때 엄마의 호출을 받은 오빠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에게 이번 일에 대해 듣게 된 오빠는 올케를 보고 너 진짜 계속 그럴래? 미안, 나중에 꼭 돌려주려고 했어. 오빠는 머리를 쥐어뜯더니 진짜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 말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는 대화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참고로 조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은 착수금과 입학 준비금, 원복 구매비와 교재비를 합쳐 총 8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 돈이 없어서 축의금을 훔쳐? 저금은 했을 거 아니야. 모아둔 집안 자금은 다 어쨌는데? 엄마가 물었다. 사실 와이프가 빚이 있어서. 오빠가 말문을 열었다. 올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오빠가 독신일 때부터 저금한 돈도, 나중에 집을 만들기 위해 저금한 돈도, 양육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도, 저금액이랑 보험은 있는 대로 올케가 진 빚을 갚는데 모조리 써버렸다고 한다. 오빠는 처음부터 다시 돈을 모을 생각이었지만 빚의 원금만큼이라도 되찾아보겠다고 올케가 헛짓거리를 하다가 모아둔 돈은 다 날리고 빚만 더 늘어나서 이제 80만 원도 못 내는 형편이 됐다고 한다. 빚을 왜 졌느냐고? FX 마진 거래 때문이란다.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원. 그러고 나서 오빠는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올케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집에서 내쫓았다. 그 다음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전 올케가 두 번째로 진 빚은 그쪽 집안이 전부 갚았고 올케 집은 처분됐다는 모양이다. 그 후 전 올케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